빈둥지, 수상한 위로 1. 박정순 여사, 72. 그녀의 하루는 동트기 전 스며드는 서늘한 새벽 공기처럼 저교하게 시작되었다. 5년 전 평생을 함께했던 교사 남편을 떠나보낸 후 서울 근교의 30평 남짓한 아파트는 그녀에게 너무 넓고 또 너무 고요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제각기 바쁜 삶을 살았다. 명절이나 생일 혹은 어쩌다 한번 안부를 묻는 전화가 끊기고 나면 정순 여사는 다시금 깊은 정적 속에 홀로 남겨졌다. 빛바랜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거나 손때 묻은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소일거리였다. 젊었을 적 아이들의 재롱과 남편의 낭랑한 목소리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려 손주가 깔아준 페이스북을 뒤적이던 정순 여사의 눈에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알렉스 킴.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늠름한 군복 차림의 중년 백인이었다. 자신을 해외에 파병된 한국계 미군 군의관이라 소개하는 짧은 글기도 보였다. 어딘지 모르게 신뢰감 가는 인상과 부드러운 미소가 정순 여사의 마음을 끌었다. 친구 요청을 수락하시겠습니까? 망설임 끝에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것이 그녀의 적막한 일상에 스며들 수상한 위로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처음 며칠은 의례적인 인사만 오갔다. 정순 여사는 낯선 외국인과의 대화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알렉스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왔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정순 여사의 소소한 일상에 귀 기울였고 그녀가 젊은 시절 교편을 잡았던 이야기, 남편과의 애틋했던 추억들을 밤늦도록 들어주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다정했다. 정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정순 씨, 당신의 이야기는 한편의 시 같아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알렉스가 보내온 메시지였다. 정순 여사는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알렉스에게는 술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화면 속 그의 미소는 어느새 정순 여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힘이 되어 있었다. 알렉스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척박한 환경,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며 느끼는 보람과 고뇌,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까지. 정순 여사는 국경 너머에서 고생하는 그가 안쓰럽고 대견하게 느껴졌다. 모성애와 비슷한 감정이 싹떴다. 알렉스는 정순 여사를 나의 천사, 소울메이트라고 불렀고 정순 여사는 그 호칭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느덧 정순 여사는 알렉스와의 대화를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웃고 우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딸 지혜에게는 이 관계를 비밀로 했다. 다 큰 딸에게 주책스럽게 보일까봐 혹은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순 여사의 외로운 셔터는 다시 한번 그러나 위태롭게 열리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정순 여사와 알렉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알렉스는 정순 여사의 생일엔 직접 그린 듯한 어설픈 그림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명절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 사진을 보내며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했다. 그의 세심함에 정순 여사는 감동했고 그를 향한 신뢰는 굳건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순 씨,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요. 이곳 파병 부대에서 사용하는 의료 장비가 고장났는데 군 보급 시스템이 너무 느려서 위급한 환자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개인적으로 수리하거나 구입해야 하는데 당장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네요. 알렉스는 미안함과 절박함이 뒤섞인 목소리, 물론 메시지를 통한 글이었지만 정순 여사에게는 그렇게 들렸다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정순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내어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위급한 환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자신만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알렉스의 간절한 호소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알렉스처럼 훌륭한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이랴. 정순 여사는 쌈짓돈을 모아둔 통장에서 50만 원을 찾아 은행으로 향했다.
장구 직원이 해외 송금 사기를 의심하며 만류했지만 정순 여사는 친척에게 보내는 것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돈을 보낸 후 며칠 밤낮으로 불안감에 시달렸다. 딸 지혜에게 들키면 어쩌나 정말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 뒤 알렉스로부터 정순 씨 덕분에 위급한 환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나의 천사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감사 메시지와 함께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 물론 얼굴은 가려져 있었다의 사진이 도착했다. 정순 여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작은 도움이 생명을 살렸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고 알렉스를 향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알렉스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명목으로 이어졌다. 동료가 작전 중 부상을 당했는데 긴급 수술비가 필요해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하게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해요. 곧 휴가를 받아 당신을 만나러 한국에 가려는데 비행기 표와 체류비가 부족하네요. 이곳에서 작은 사업을 구상 중인데 초기 자본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커져갔고 정순 여사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에 손을 댔고 아껴두었던 비상금도 바닥을 드러냈다. 심지어 딸 지혜에게는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데 곧 갚는다고 하더라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 지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큰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 정순 여사는 가끔 알렉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약속했던 영상 통화를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피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알렉스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순 씨,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잊었나요? 라며 서운함을 내비쳤고 정순 여사는 이내 자신의 의심을 탓하며 그에게 매달렸다. 아니에요, 알렉스.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을 믿어요. 언제까지나. 그녀는 이미 알렉스가 만들어 놓은 감정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더 두려웠다.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의 메시지만을 기다리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녀의 삶은 온통 알렉스라는 존재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정순 여사의 행동은 조금씩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히 딸 지혜는 어머니의 변화가 마음에 걸렸다. 예전 같으면 딸이나 손주들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던 어머니가 요즘은 통화 중에도 자꾸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돈 이야기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가끔 집에 들르면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과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 지혜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도 안 좋아 보이시고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어느 주말 친정에 들른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순 여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드니 여기저기 쑤셔서 그렇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정순 여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지혜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혹시 어머니가 말 못할 병이라도 얻으신 걸까? 아니면 누구에게 돈이라도 떼이신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캐물을수록 어머니는 입을 닫았다. 지혜는 답답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어린 두 아이 육아에 치여 어머니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다. 그저 별일 아니겠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할 뿐이었다. 한편 정순 여사는 알렉스와의 관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알렉스는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언급하며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파병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정순 씨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며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뛴다고 속삭였다. 정순 여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늙은 가슴이 소녀처럼 뛰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행복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온 것만 같았다. 알렉스는 한국에 돌아가면 당신에게 진 빚부터 다 갚고 평생 당신을 여왕처럼 모시겠다고 맹세했다. 정순 여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가 보내오는 달콤한 메시지들, 먼 이국 땅에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의 순정,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황혼의 로맨스.
이 모든 것이 현실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마법과 같았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알렉스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정순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내어줄 돈이 없었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엄습했다. 돈을 보내지 못하면 알렉스와의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정순 씨,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알렉스의 메시지는 절박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이 위기만 넘기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정순 여사가 평생 모은 재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거액이었다. 정순 여사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이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알렉스와의 행복한 미래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셔터 소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정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찾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켜한 얼굴로 은행으로 향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알렉스의 얼굴과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미래를 떠올리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괜찮을 거야. 알렉스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내내 정순 여사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지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잠깐 들렀는데 안 계셔서요.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러 나왔다. 왜? 정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잠기는 것을 느꼈다. 아니에요. 그냥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요. 금방 갈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 딸의 목소리에 정순 여사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알렉스에게 약속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정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대출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 여사는 초조하게 알렉스에게 돈을 붙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곧바로 고마워요 나의 천사.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최대한 빨리 당신 곁으로 갈게요. 라는 답장이 왔다. 정순 여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탓인지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정순 여사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지혜였다.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것저것 반찬거리를 사들고 왔지만 정순 여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웠다. 엄마, 아까 은행에는 무슨 일로 가셨던 거예요? 지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정순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둘러댔다. 그냥 예금 만기된 게 있어서 그거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 요즘 스마트폰 너무 오래 보시는 거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던데 혹시 누구랑 연락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집요한 질문에 정순 여사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다 큰 어미 일에 사사건건 간섭이야. 내가 누구랑 연락하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평소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알렉스 킴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나눈 수많은 대화 내용과 충격적인 금액의 송금 내역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나의 천사,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온갖 달콤한 말들 뒤에 숨겨진 검은 속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깨워 따지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내는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지혜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정순 여사를 대신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에 익명으로 신고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지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며칠 뒤 정순 여사와 지혜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젊고 냉철해 보이는 이수연 형사가 사건을 담당했다. 정순 여사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혜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어머님, 따님께서 신고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알렉스 킴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수연 형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대화하신 알렉스 킴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입니다. 로맨스 스캠? 그게 뭔데요? 정순 여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온라인상에서 연인이나 친구 관계를 가장하여 접근한 뒤 감정적으로 신뢰를 쌓고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어머님께서 받으신 사진들, 그가 보낸 메시지 내용,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까지 모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이수연 형사는 알렉스가 보냈던 군복 입은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도용된 것이라는 증거, 그가 사용한 IP 주소가 해외의 한 국가, 나이지리아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일 가능성이 높았다로 추적된다는 사실, 그리고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노년층의 사례들을 차례로 설명했다. 정순 여사는 형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알렉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줬다고요. 그는 나를 구하러 한국에 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에는 물기가 어렸다. 지혜는 옆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엄마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은 엄마를 속인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알렉스는 달라. 정순 여사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평생을 믿었던 가치관과 한순간에 찾아왔던 황혼의 로맨스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이수연 형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정순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마주하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머님의 외로움과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형사의 마지막 말에 그동안 애써 억눌렀던 정순 여사의 감정이 폭발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잘못인데? 평생을 남편 하나 믿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정순 여사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사무실 안은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지혜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이수연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수연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머님, 방금 알렉스 킴이 어머님께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 알리면 우리의 관계도 당신의 남은 돈도 모두 끝장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조용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알렉스의 협박 메시지는 정순 여사에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환상마저 깨뜨리는 비수와 같았다. 그토록 다정했던 그의 목소리, 물론 글로 전해진 것이었지만 뒤에 숨겨진 냉혹한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정순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텅 빈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만이 가득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순 여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어째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알렉스와 나누었던 달콤한 대화들,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수치심과 자괴감에 밤새도록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다. 스마트폰은 거들떠보기도 싫었다. 그 작은 화면 속에서 피어났던 거짓된 희망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지혜는 직장에 급히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깊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챘더라면,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어드렸더라면.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금 지혜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어머니 곁을 지키며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안는 것뿐이었다. 이수연 형사는 틈틈이 정순 여사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수사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알려주었다. 알렉스, 아니 김민준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스캐머는 국제적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며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탓에 검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자금 세탁을 도운 공범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지혜는 범인들이 꼭 잡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정순 여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지혜가 억지로 떠먹여주는 죽을 몇 술 뜨기도 했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먹던 정순 여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혜야,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다 늙어서 주책이었어. 목소리는 여전히 기어들어갔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엄마는 그냥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지혜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순 여사는 딸의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내 아빠가 있었으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힘들어하시고 저희랑 같이 힘내서 이겨내요. 네? 그날 밤 정순 여사는 오랜만에 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평생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외로움, 슬픔,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한 절망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했다. 한참을 울고 난 정순 여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여사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지혜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지만 딸의 정성을 생각해서 억지로 몇 술이라도 뜨려고 노력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순 여사는 거실에 놓여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한동안 외면했던 작은 기계. 그 안에는 손녀가 보낸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주말에 놀러 갈게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정순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직 자신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다. 그 후로 정순 여사의 삶은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딸 지혜와의 관계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녀는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주말마다 지혜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을 찾았고 정순 여사의 집은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를 띠었다. 정순 여사는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이수연 형사는 정순 여사에게 노인복지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권유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혜의 적극적인 권유와 어머님처럼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 형사의 말에 용기를 내어 복지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정순 여사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온라인 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에도 참여하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정순 여사에게 조심스러운 물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턱대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지혜는 어머니에게 스마트폰 보안 설정 방법,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링크를 식별하는 방법 등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정순 여사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이제 그녀는 낯선 사람의 친구 요청에는 신중해졌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딸에게 먼저 물어보았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높아졌다. 그해 가을 이수연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민준, 아니 알렉스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로맨스 스캠 조직의 국내 공범 일부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주범인 해외 총책까지 잡힌 것은 아니었고 정순 여사가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했지만 그래도 악의 일부나마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정순 여사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어머님,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수연 형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순 여사는 더 이상 알렉스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지 않았다. 그저 쓰라린 경험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진실된 관계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해 추석, 정순 여사의 집은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북적였다. 지혜네 가족뿐만 아니라 멀리 살던 아들네 가족까지 모두 찾아와 함께 명절을 보냈다. 정순 여사는 손수 만든 송편과 잡채를 상에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여름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은 듯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손주들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재롱을 부렸고 정순 여사는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문득 창밖을 보니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세상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고생 많았다며 이제는 괜찮다며 그녀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다. 정순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부디 이 세상 모든 외로운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진실된 사랑과 위로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시간은 쉼없이 흘러 이듬해 봄이 되었다. 정순 여사는 이제 제법 활기를 되찾아 노인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시간엔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기 예방법을 알려주는 작은 선생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것이 참 편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얼굴 안 보인다고 함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돈을 요구하거나 너무 달콤한 말로 접근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해요. 저도 한때는. 정순 여사의 진솔한 이야기에 어르신들은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안타까움의 탄식을, 때로는 공감의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비슷한 위험에 처할 뻔했던 다른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예방책을 논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정순 여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스스로 치유받고 성장하고 있었다. 딸 지혜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지혜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밤늦도록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순 여사는 딸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혜는 정순 여사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했다. 보랏빛 꽃잎이 앙증맞은 제비꽃이었다. 엄마, 이거 키워보세요. 꽃말이 겸손이랑 진실한 사랑이래요. 엄마 방 창가에 두면 예쁠 것 같아요. 정순 여사는 작은 제비꽃 화분을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앙증맞은 꽃잎들이 마치 힘든 시간을 이겨낸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화분을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정성껏 돌보았다.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것 같았다. 물론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이나 알렉스에 대한 기억의 잔상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힐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정순 여사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거나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혹은 복지관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며 웃음으로 슬픔을 밀어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수연 형사로부터는 가끔 연락이 왔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해외 공조가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말에 정순 여사는 고마움을 느꼈다. 범인이 잡히고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시간이 흘러 정순 여사의 73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그날 저녁 지혜네 식구들과 아들네 식구들이 모두 모여 조촐한 생일 잔치를 열어주었다. 손주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생일 축하 카드와 서툰 솜씨로 만든 케이크 앞에서 정순 여사는 환하게 웃었다. 촛불을 끄고 난 후 그녀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정순 여사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화면 속 달콤한 속삭임이나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진심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생일 잔치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정순 여사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문득 알렉스와 처음 대화를 나누던 밤이 떠올랐다. 그때도 지금처럼 별이 유난히 반짝였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그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대신 잔잔한 평화와 감사가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최경자 할머니였다. 정순 씨 생일 잘 보냈수? 내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말벗 봉사 있는데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갑시다. 그럼요 언니. 내일 아침에 복지관 앞에서 뵐게요. 정순 여사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다음 날 정순 여사는 최경자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외롭게 지내는 다른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리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 여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았다. 알렉스라는 이름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의 교훈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물론 가끔씩 텔레비전 뉴스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보도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힘이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또 흘러 정순 여사가 처음 알렉스와 연락을 시작했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창밖에는 여전히 봄바람이 살랑이고 꽃들이 만발했다. 정순 여사는 창가에 놓인 제비꽃 화분에 물을 주었다. 보랏빛 꽃잎은 작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생명력 같았다. 그녀는 가끔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물론 돈을 사기당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온라인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아서였다. 할머니도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말을 너무 쉽게 믿었다가 큰일 날 뻔했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항상 조심해야 해. 모르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거나 이상한 부탁을 하면 꼭 엄마 아빠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정순 여사는 자신의 실수가 다음 세대에게 작은 경각심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수연 형사로부터는 더 이상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아마도 그 사건은 미해결로 종결되었거나 혹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순 여사는 더 이상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순 여사의 아파트는 더 이상 고요하거나 적막하지 않았다. 주말이면 찾아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 복지관 친구들과의 전화통화 소리, 그리고
창가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그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빈 둥지 같았던 그녀의 삶에 마침내 진정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정순 여사는 70 중반을 훌쩍 넘겼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딸 지혜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함께 살자는 제안을 몇 번이나 했지만 정순 여사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괜찮다.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고 싶구나. 내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하고. 대신 지혜는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살뜰히 챙겼다. 정순 여사 역시 딸에게 의지하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건강을 유지했다. 온라인 세상과의 관계도 변했다. 이제 그녀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복지관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소식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낯선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는 여전히 신중했다. 과거의 경험은 그녀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고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가끔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이 오면 프로필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 특강이 열렸다. 강사로 초빙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수연 형사였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이 형사는 여전히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정순 여사는 이 형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수연 형사는 정순 여사를 알아보고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어머님,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복지관 한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순 여사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 형사는 정순 여사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도 힘을 얻습니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피해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계세요. 어머님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 형사는 최근 검거한 다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었지만 경찰도 그에 맞춰 수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정순 여사는 이 형사의 말을 들으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랐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순 여사는 오랜만에 남편의 앨범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그 시절의 순수함과 열정이 새삼 그리웠지만 지금의 자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더 단단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니까. 창밖에서는 여전히 봄바람이 불어왔고 창가의 제비꽃은 올해도 어김없이 예쁜 꽃을 피워냈다. 정순 여사는 제비꽃 화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넘어지고 아파도 또다시 일어서서 꽃을 피우는 거야.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한보다는 다가올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빈 둥지는 이제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채워져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